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고요. 마인드 스케치 일부 마인드 테라피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인천 마인드팀 마랩과 함께 하는데요. 이정민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 한 아프리카 포럼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마인드 개발 포럼이 있었죠. 그래요. 네. 청취자분들께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 아프리카 마인드 개발 포럼은요,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자제력, 사고력, 도전 정신을 심어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진행하는 포럼입니다. 대학생들이 진행하는 건가요? 네. 미국에서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받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죠. 그래서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대학생들이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포럼을 준비하는 기간에 마인드 팀이 대학생 포럼 팀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포럼에서는 아프리카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인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대사님들 앞에서 직접 발표하기도 하고요. 네.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성공리에 잘 맞춰졌고요. 저희는 이제 준비 기간에만 참여했지만 대학생들의 도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군요. 엄청 큰 행사인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들이 준비했다니 놀라운데요. 네. 이 대학생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아마 첫 도전이었을 텐데 앞으로 계속 진행되겠죠. 네. 네, 앞으로의 도전도 응원해 봅니다. 그럼 오늘 마인드 스케치 사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년차, 이제 막 신입에 딱지를 뗀 직장인 강세롬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회사의 분위기도 매우 좋은 편이라 애사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서 이동 후 저의 직속 상관된 차장님에 대해 고민이 생겨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차장님은 평소에 굉장히 자신의 일에 신중하고 완벽을 기하세요. 그 모습이 멋져 보였죠. 그런데 막상 차장님과 함께 일해보니 안 보이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사인이 들어가는 업무는 주변 사람을 닥달해가면서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반면에 정작 다른 팀원의 업무는 개의치 않는다는 거였죠. 제가 조언이라도 구하면 뭘 그렇게 사소한 거를 가지고 그러느냐며 면박을 주세요. 별거 아니니 대충 하라면서요. 그래도 일은 잘하시니까 배울 점이 있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서 전원이 중국으로 워크숍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차장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차장님이 양말에 성냥을 숨겨서 들어가려다가 적발돼서 보안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모든 실내에서는 라이터나 성냥을 반납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차장님이 그걸 모르실 리 없었어요. 그리고 가이드도 몇 번이나 그 사항에 대해 당부를 했었죠. 몇 번이나 버릴 기회도 있었어요. 덕분에 저희 팀원 전부는 낯선 땅에서 떨어야 했죠. 그러고도 괜찮다, 문제 아니다라면서 모두에게 민폐를 끼치고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신만 생각할까요? 그래도 차장 자리까지 올라가셨는데 저렇게 이기주의로 살아야 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고민되는 요즘입니다. 네, 회사 내에서 이런 문제로 많이 갈등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실제 이런 문제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개인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죠. 네, 이런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 어떤 마인드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사연 주신 분도 마음의 기준이 있어야 이런 어려움을 넘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사님 오늘 어떤 강연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자신만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는 안중에 없는 것을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하죠. 네. 타인의 이익을 꾀하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목적은 자기이고 타인은 수단일 뿐인 것을 이기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연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단처여행 중에 일행 중 한 명이 장난삼아 라이터를 신발 아래 숨긴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보안 검사에서 발각돼서 출국하지 못할 상태가 된 거예요. 아이고. 네, 게다가 단체 비자로 입국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행인 5명 모두가 출국하지 못해 3일 정도 칭다오에 더 머무른 후에 귀국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난삼아요? 그건 좀 심한 것 진짜, 같아요. 진짜요. 네, 그렇게 하면 같이 간 동료들이나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피해가 가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괜히 좀 저까지 부끄럽는데. 그렇죠. 네. 우리 진짜 자신만 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흡연을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 왜 그런 짓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유럽에서 먹었던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가방에 숨겨서 들어왔다든지 또 요즘에 반입이 안 되는 육포를 사서 몰래 가져오는 것처럼 누구든 규제에 어긋난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치즈도 안 되는군요. 네.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항공사의 규제를 무시하고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편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나틀수입니다. 나틀수요? 나틀수요? 줄임말인가요? 네. 누구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네. 답은 뒤에 나옵니다. 이 이기주의를 잘 나타내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왕궁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은 모든 신하에게 모두 포도주를 한 병씩 가져오너라 명했는데요. 그리고 이 항아리에 쏟아 부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됨을 나타내자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잔칫날 각자 가져온 것을 항아리에 쏟아 부었는데요. 왕은 그 장면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연회가 시작되고 왕이 큰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를 모든 신하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했습니다. 포도주를 맛본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거든요. 물이요? 물이요? 네. 모두 다 그러면 물을 갖다 본 거네요. 그러게요. 네, 나 하나쯤이야 네. 괜찮겠지? 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모여지니까 좀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되는 상황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남을 배려해봤자 사회생활에 나는 손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득이냐를 따지게 되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건데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빠르게 개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우선시 여기다 보니 오롯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 객관적인 사고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괜찮다, 잘하고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혼자 산다면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한 팀이라서 매일 부딪혀야 하잖아요. 그래서 팀 안에서 이기주의 극복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두 분 마시멜로 챌린지 게임 아시죠? 네, 그 마시멜로하고 스파게티면 가지고 탑 쌓는 거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TV에서 봤어요. 네. 마시멜로와 실 그리고 테이프를 연결해서 가장 높은 탑을 올리는 것인데요. 캐나다의 톰 워잭이라는 디자이너가 이 게임을 여러 그룹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를요. 그 그룹에는 CEO도 있었고요. 건축학도 또 경제학 박사, 실버 그룹, 그리고 유치원생
이렇게 다양한 그룹으로 대상을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아시죠? 누가 가장 좋은 점수를 냈었죠? 네네. 네, 유치원 그룹이 이겼잖아요. 맞아요. 의외였어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마시멜로 챌린지의 성공 요인에는 오늘의 솔루션이 들어있는데요. 마시멜로 챌린지의 승패를 가른 첫 번째 요인은 팀워크였죠. 팀워크요. 네. 협업의 긴밀함이 어떻게 성과의 차이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어른 그룹은 서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내세워 주도권 싸움을 하느라 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주변의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주도권 싸움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죠. 네. 반면 어린 유치원생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재미있는 놀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구들과 협동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무조건 싸우면서 팀끼리 자연스럽게 협업이 된 건데요. 사연 주신 분의 팀 내 이기주의를 없애고 갈등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협업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요? 네. 함께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좀 통해야겠죠? 그렇죠. 마음이 맞아요. 네, 네. 그렇죠. 네, 협업을 위해서는 마음이 통해야죠. 네, 그 이전에 너무나 중요한 게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어. 내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꼭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과 의견이 틀릴 때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요. 협업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두 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어.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어. 내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야. 내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야. 네, 잘하셨어요.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특히나 회사라는 환경에서는 성과 달성이라는 목표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옳고 그름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성과가 되기도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 즉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 성과를 잘 냈던 사람들은 본인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죠. 그러나 성과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내가 맞다는 확신은 상대방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추고 사업 수완이 뛰어난 경영자가 있던 IT 업계에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기업을 상대하기에는 다른 회사들은 체급이 한참 모자라 보였는데요. 그러던 2000년 초반 이름도 생소했던 한 소규모 벤처기업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IT 업계를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구글의 이야기입니다. 구글. 네. 이 구글은 어떻게 이런 기적에 가까운 이변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구글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량이 있었습니다. 구글 안에서는 누구도 지위에 연연하거나 누가 책임을 질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모든 집단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레 강력한 소속감과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또 모두가 참여하는 금요일 포럼에는 구성원 모두가 청취와 발언에 일정을 정도 기여했으며 또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소통했고요. 또 그들의 대화 몸짓은 열정이 넘쳤습니다. 또 어깨를 서로 맞대며 일하고 또 서로 이어진 상태에서 프로젝트에 몰두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구글의 소통 방식은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고 또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아주 작은 소통 신호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가 아닌 우리가 될 때 회사 내의 협업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회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렇게 경쟁 분위기가 더 강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한 사람의 능력보다는 여러 사람의 그런 작은 힘이 모아져서 더 큰 능력을 발산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네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또 여럿이 뭉쳐질수록 더 큰 힘을 내는 것은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부서가 모여있는 회사에서도 필수 요소입니다. 한국 기업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개인과 부서 이기주의란 대답이 32.1%에 달했는데요. 직원들이 회사가 아니라 부서나 개인의 목표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어렵고 또 경쟁력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맞습니다. 회사 내 다른 부서와 교류하지 않고 또 자기 부서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성을 쌓아놓은 것처럼 사일로와 닮았다고 해서 사일로 효과라고 불려집니다. 보통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타 부서와 교류하지 않는 모습을 곡식 창고에 빗대서 표현한 말인데요. 이 사일로 효과는 부서 간 소통의 부재뿐만 아니라 부서 이기주의로부터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소니는 전자제품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기업 중 하나였었죠. 워크맨을 개발해 음악의 소비 개념을 바꿨고 또 음악과 영화 콘텐츠 제공까지 건설한 소니는 새로운 경영 방식으로 사일로 효과를 도입해서 각 부서가 힘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팀별 컴퍼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 같은 소니의 정책은 타 부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자발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듯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일로 효과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업부를 하나씩 따로 보면 괜찮은 서비스들이지만 이것이 융합되지 못하고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제품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결국 새롭고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의 부재로 소니는 몰락하게 됩니다. 저도 학생 때 아이리버 MP3로 좋아하던 노래를 늘 듣고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소니 제품을 가지고 다니면 사실 요즘 말하는 인싸에 속했어요. 맞아. 네. 진짜 갖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비싸기도 했고. 맞아요. 네, 근데 어느 날부터 소니의 제품을 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회사의 문화는 회사 전체보다는 자기 부서 입장만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는데요. 직원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 외에는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 게다가 조금만 잘못되면 다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가 바쁘죠. 그러다 보니 서로 간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도 빈번한데요.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얼마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요. 또 조직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이기주의와 서로의 장벽을 허물 때 가치 경영의 실천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네네. 이 협력과 공동의 목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겪고 나서야 고치려고 하는데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고 또 주변의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 좋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행복의 밑바탕이 자기 중심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남을 위한 행동은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남을 위한 행동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좋고 행복해야 나 자신 또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삶의 둘레를 넓혀가면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행복한 회사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들었는데요. 살아남는 기업, 또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류라는 핵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 강연에 토니 셰이 나왔었죠. 네, 직원들과 교류를 통해서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었는데 오늘도 역시 어떤 기업에서 어떤 회사에서 교류가 중점이 돼야 그 회사가 잘 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교류를 위해서 오늘 필요하신 걸 이제 강사님 짚어주셨잖아요. 네.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부분, 협동,
네, 뭐였죠, 유라 씨? 아까 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요? 아, 네. 아까 강사님 말씀하신 나도 틀릴 수 있다. 네네. 네, 그거였죠. 강연 잘 네. 들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목표를 잊지 마시고 함께 가신다면, 네, 이기주의도 타파하시고 또 신입이셨잖아요. 네, 회사의 중심 인물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유라 씨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저 강연 들으면서 저는 사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네네. 좀 사연 주신 차장님도 굉장히 자신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요. 네, 강연 네. 들으면서 이래서 마인드가 정말 필요하구나. 정말 그 협업과 협동과 공동의 목표 이런 것도 교류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네.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마지막에 나 혼자 행복해질 수 없다 하셨죠. 네, 주변 네. 사람과 교류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쉽지만 또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